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같이 오늘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요. 한국 주식시장이 부진한 이유, 코스피가 엉망진창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속상하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계속 다우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일본하고 대만이 상승을 하는데 코스피는 못 오른다. 이거는 사실 좀 속이 상하죠. 미국 증시야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워낙에 또 좀 다른 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일본하고 대만보다도 우리가 이제 상승률이 뒤처진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보면은 전고점을 전혀 뚫지 못하고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마저도 지금 이게 중국 상해 지수인데요. 중국마저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는 왜 못 오를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제 먼저 원래 그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고 여러분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포장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브랜딩을 해서 이제 상징성을 만들어서 똑같은 비슷한 물건이라도 어떤 물건은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고 또 어떤 물건은 값어치가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똑같은 인형이라도 굉장한 브랜드가 있는 인형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팔리잖아요.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코스피의 지금 문제가 뭐냐 코스피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돈의 문제가 뭐냐면은 원화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저희만 해도 지금 서학개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 대한민국 돈, 원화를 확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문제인 거죠. 돈의 원화의 문제점인데, 그러면은 왜 원화를 별로 갖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세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첫째로는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소문이 많이 나 있죠. 근데 그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1위를 다툽니다. 우리나라보다 물론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가 있긴 한데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는 이제 담보가 많잖아요. 빚을 못 갚으면 그 담보를 잡을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으면은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근데 이제 가계부채 증가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주로 이제 부동산 위주의 상승이 이제 이끌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근에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그죠?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이 이제 상승을 주도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면서 지금 은행은 신났죠. 은행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은행은 그죠. 주택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계대출 주택담보 비율을 6억으로 제한하고 나서부터 약간 그 아파트에 대한 기대심이 끊기잖아요. 그죠? 상승에 대한 기대심이. 왜냐하면 그동안 다 이제 빚으로 끌어올렸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보시면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 이제 부동산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가계대출이 들고 빚만 늘어났죠. 빚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은행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앉아서 떼돈을 벌죠. 사람들 돈을 빌려주고 그것도 뭐 엄청 어려운 그 대출도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 담보 대출로 통해서 어, 이자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엄청 심플하죠. KB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보면 되겠습니까? 신한지주도 고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고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도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은행은 떼돈을 벌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일상 국민들은 돈을 벌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 다 빚 갚는데 다 써야 됩니다. 그죠?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빚도 아니죠. 이자만 냈는데도 허리가 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고 부동산 위주가 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빚만 늘면은 매수가 안 되죠. 돈을 아무리 풀어봐야 그죠? 다 이자 내고 그죠? 돈이 없죠. 그리고 부동산 위주로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일자리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돌지가 않으니까요. 돈이 돌지 않으면은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주거비가 상승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면은 당연히 이제 청년 실업이 늘고 오늘도 지금 저희가 방금 유튜브를 틀자 말자 뉴스가 딱 뜨는데 놀고 있는 2030들이 너무 많다. 이 일자리를 못 구한다. 뭐 이런 뉴스가 바로 뜨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주거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죠. 결혼은 너무 하기 힘들고 내가 지금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놓고 그죠? 이게 좀 엄두가 안 나요. 그럼 저출산이 되죠. 저출산은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성 감소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코스피의 기대심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코스피의 기대심이 감소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10대 전 세계 글로벌 5위,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브랜드를 자랑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브랜드를 자랑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미지가 조금 과거의 어떤 기술의 삼성에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죠? 뭐 요즘에 워낙에 AI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그 반도체 회사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TSMC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더 이제 약진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는 약간 미국의 뭐 인텔이나 IBM 그죠? 과거에 찬란했지만 좀 혁신적이지 않은 그죠? 그런 기업으로 좀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 명성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기대심이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후발 기업들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삼성만한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제가 아까 가격과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원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인데 가격은 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브랜드가 이제 과거만큼 이제 좀 높지 않다.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려다가 떨어졌죠. 저희가 뭐 늘 같이 공부하지만 요때 정말 엄청난 당황을 했죠. 왜냐하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10포인트가 10%가 떨어지면서 저희가 약간 당황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엔비디아나 TSMC나 뭐 이런 주식들은 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하이닉스는 못 오르는데, 근데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도업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도업종이 있어야 돼요. 주도업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덩치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뭐 반도체랑 자동차가 산업 구성에서는 제일 덩치가 크죠. 반도체와 자동차가 덩치가 제일 큰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지금 반도체 업체로서 1등을 달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16조 6천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다. 여러분, 상반기에 16조라는 거는 1년을 벌면은 30조를 벌거든요. 30조. 올해 한 영업이익이 30조는 예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00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은 올해 30조를 만약에 번다라고 생각하면 퍼가, 그죠? 여기 보면 5, 6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퍼가 거의 뭐, 50이 넘어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적어 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7월 22일 기준입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엔비디아가 50, 마이크로소프트가 40, 애플 30, 아마존 40, 뭐 이런 식으로 평균 퍼가 30이 넘어가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퍼가 6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지금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풀어놓은 엄청난 양적 완화, 그죠? 양적 정책이 퍼지면서 글로벌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주식도 한국 끝까지 올라가고 있고, 금, 은, 동 다 올라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도 시가총액이 무려 3천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00조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30조가 예상이 되는데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매우 안타깝고,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원화를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원화에 관심이 없다. 대한민국 돈은 대체 가능한 돈이다. 이제 과거에는 삼성전자의 D램이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능력, 그 다음에 뭐 원자력이라든지 철,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성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를 많이 가지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갤럭시 지금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지만 애플이나 아이폰, 그죠? 애플의 아이폰이 대체가 되는 과정이고, 근데 D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또 하고 있지만,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샤오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전제품 후발주자들이 엄청나게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설, 화학, 뭐 석유, 철강 이런 것들도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화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고대형 메모리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이어가며 올 2분기 영업이익 9조를 넘겼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올 영업이익 2분기가 여러분 9조가 나왔습니다. 자, 상반기 영업이익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예요. 자, 그리고 3위가 현대차 7조, 한국전력공사가 5조, 그 다음에 기아차가 5조입니다. 그 현대기아차를 합치면 12조가 되죠. 지금 이미 삼성전자를 현대기아차가 합치면은 이겼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주도주라고 이제 지수를 밀어붙이려면은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밖에 없죠. 그리고 한화가 2조를 벌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방위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나오는 그 요즘에 탱크를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는 2조 정도를 벌고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2조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LG는 2조를 못 벌었네요. 1조밖에 못 벌었고요. 그 다음에 KT가 1조, 10위가 삼성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서는 뭐 그냥 한번 빼볼게요. 삼성생명은 일단은 국내에 생명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탐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KT도 국내 통신사죠. 그 다음에 수력 원자력도 정부의 입김이 크죠.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도 그죠? 여기 보시면은 한국전력도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한화, LG 정도가 남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탑 10, 영업이익 상반기 탑 10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충분히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이렇게 힘든 거는 우리나라의 원화의 문제점이 있고, 근데 이제 투자자로서 이거는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원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과소평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과소평가는 과연 단기적으로 과소평가가 되고 다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과소평가가 계속 지속돼서 코스피는 계속 찬밥 신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과소평가되는 이 상황에서 내 어떤 자산을 다른 화폐로 옮겨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분산을 투자를 하면 제일 좋죠. 분산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도 싸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지금 곧 지금 어느 정도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부진한 이유, 결론은 원화였다라는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